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제인이 파산안과 일본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신청대리인 파산자 및 그 종업원 전문가와의 연계협동, 신청대리인과의 제휴협동, 신청대리인 및 파산관제인의 역할, 파산 절차를 포함한 도산 처리 절차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이해대립 구조로 이루어진 분쟁 해결 절차이다. 신청대리인과 파산관제인은 채권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해나 채무자와 권리자 사이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재산 등이 적정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한다는 파산 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협력 제휴할 필요가 있다.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이 있어 신청 대리인은 의뢰인이 이익을 옹호 실현하는 대리인적 역할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담당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의무, 공정 성실 의무를 진다. 신청 대리인은 채무자가 파산 변제나 재산의 부당 처분 등 채권자의 이익, 평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파산 재단을 구성해야 할 재산이 채무자에 의해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소멸됨으로써 책임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보전에 노력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파산 신청을 하여 재산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일 없이 관제인에게 인계할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신청 대리인은 의뢰인인 파산자의 이익을 옹호 실현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제인과 협동하여 파산자나 채권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이 이해나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하여 파산 절차의 상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신청에 임하게 된다. 파산관제인은 파산관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나 중요성이 높은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 후보자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전 단계부터 신청 대리인과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파산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인계. 법원은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후 파산 절차 개시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관제인 후보자는 파산관제인으로 취임하여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전유한다. 파산관제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의 관리에 착수해야 된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제에 취임 연락을 받은 파산관제인 후보자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후 파산관제인으로서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올바르고 원활하게 인계받을 필요가 있다. 파산관제인 후보자는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신청서 부분을 직송받은 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죠.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파산관제인 이제 수십 명씩 한꺼번에 하지만 법인은 지금 일본처럼 우리 옛날처럼 그대로 하죠. 신속하게 신청서를 정독하여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동경지방재판소 파산재생부에서는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파산관제인으로의 원활한 유대관계에 도움을 주게 하여 신청 대리인부터 파산관제인에게 협의, 보충 메모를 교부하는 운영을 채용하고 있으며 또 오사카 지방법원 도산부도 파산관제인 예정자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도쿄 지방법원이 협의 보충 메모는 많은 파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신청 대리인부터 파산관제인 후보자에게 요령 있게 전달하기에 고안된 서식으로 되어 있다. 일종의 체크리스트겠죠. 신청 대리인은 파산관제인 후보자의 면담 시 협의 보충 메모나 사건의 처리 사항을 정리한 인계서를 작성하고 파산관제인 후보자에게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전달할 것이 요구된다. 파산관제인 후보자는 사안에 따라서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전 단계에서 신청 대리인과 연락하여 조기에 협의를 실시하고 파산자 및 신청 대리인과의 간의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이나 정보 교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파산관제인 후보자는 신청 대리인과의 사이에서 신청 대리인부터의 파산 신청 서류 부분의 수령 시기 및 수령 방법을 인정하여 협의 기일 등을 조정하게 된다.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자 다운로드 받죠. 또 만일 어떠한 사정으로 파산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협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신청 대리인부터 파산관제인 후보자에게 파산재단의 상황이나 파산관계 업무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의 인수인계를 한 후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후 즉시 협의해야 한다. 청구인과 파산관제인의 긴장관계. 청구인과 파산관제인의 긴장관계. 이미 말했듯이 파산 사건을 수임한 신청 대리인은 파산 절차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정 성실 의무의 수행으로서 채무자가 편파 변제나 재산의 부당 처분 등 채권자의 이익 평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파산재단을 구성해야 할 재산이 채무자에 의해 부당하게 감소 소멸되고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산 보전에 노력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재물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파산관제인에게 인계할 것이 요구된다. 신청 대리인이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파산 절차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파산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장면에서는 파산관계인과 신청대리인 사이에 긴장관계가 생기게 된다. 근래 파산관계인이 업무 수행과의 관계에서 신청대리 행위가 문제된 것으로서 이하의 판례가 존재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청구인이 보수에 대한 부인권 행사.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보수가 너무 과도한 경우, 법인 파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채가 한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일 때 예납금이 한 1000에서 1200, 많아야 1200인데 뭐 5천만 원을 관제인 보수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부인권 행사한 사례가 있고요. 개인 파산에서도 뭐 수임료를 1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청구인의 보수에 대한 부인권 행사. 도쿄지방재판소 2010년도의 판례네요. 도쿄지방 판례는 파산자로부터 자기 파산 신청의 유임을 받아 파산 절차 개시 전에 자산이 환가 채권 회수 등을 실시한 신청 대리인에 대하여 파산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파산 신청과 관련된 변호사 보수로서 상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이 사회 부인 내지 부상행위 부인에 해당한다의 부인권 행사한 사안이다. 너무 많이 받은 게겠죠. 사안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A사는 의약품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며 2009년 1월 28일 변호사 법인 YY 문제로 자기 파산 신청에 관한 유임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이제 파산 신청을 맡긴 거죠. 법무법인에. 변호사 비용으로 189만엔 뭐 지금으로 치면 1000만 10배인가요? 8배에서 10배 정도 되죠. 1890만 약 2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지불하는 취지를 합의하였다. Y는 그러니까 법무법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 물건 조기 인양을 독촉을 했고 A사는 대표자가 계산한 급여, 해고 예고수당 확인, B에 대한 외상 매출금 일부 회수, 재고상품 매각에 관한 계약서안 작성, 채권자에 대한 수임 통지 송부, 채권조사, 파산 원인 조사, 자산 조사, 파산 신청서 및 첨부 사료 작성과 재판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업무를 수행한 거죠. 무엇보다도 변호사 사무소는 Y는 A사 사무소의 명도를 비롯하여 현재는 한 번도 가지 않고 A사 대표자에 대한 손가락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 지시를 받은 담당 법무사가 A사 대표자에 대한 이제 지시겠죠. 지시는 연락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 지시를 받은 담당 법무사가 전화나 이메일로 하고 담당 법무사라기보다는 직원이겠죠. 현지에서의 채권자 대응, 재고상품 매각 등은 A사 대표자가 실시했다. Y는 A사 대표자가 한 A사의 자산 매각에 대해 그 매각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후에 A사 대표자로부터 보고를 받는 동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A사 대표자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결국은 사무실 내에서만 일을 하고 뭐 현지에 어떤 실사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뭐 긴밀하게 연락하고 이런 게 없었던 얘기죠. 결국 사무실에서만 꼼지락거린 거죠. 다 일은 A가 하고 A사 대표자는 구 합의가 이루어진 2009년 1월 28일 이거 변호사 업무 1890만 엔이죠. 1890만 원. 1월 18일 이후 Y의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요. 동년 5월 상순경 Y 소속 변호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서 회수가 생각보다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증액을 부탁드린다 등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응했다고 합니다. A사는 2009년 5월 14일경 YY 사이에 변호사 비용 용역액을 100만 엔 올렸네요. 294만 엔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합의하였다. 신합의라고 합니다. 아까 189만 엔에서 약 100만 엔 올렸네요. A사는 2009년 5월 15일경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 절차 개시청을 하고 같은 달 27일 오후 5시 파산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X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됐다. 이제 X는 관제인으로서 A사로부터 자기 파산 신청에 관하여 유인받은 변호사법인 Y를 피고로 하여 갑이 Y에게 지급한 보수 294만 엔 중 64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가의 지불 의무가 없는 업무에 대응하는 지불인지 또는 적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며 그 지급 합의에 관하여 파산법 160조 제1항 3호에 근거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부당이득에 의하여 231만 엔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이제 판시를 보겠습니다. 판례의 취지.
변호사에 의한 자기 파산 신청에 대한 착수금이나 보수금 지급 행위도 그 금액이 지불이 대가인 영무의 제공과 합리적 균형을 상실한 경우 그 부분이 지불 행위는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부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법인 소액관제 절차에서는 저렴한 예납금으로 관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신청 대리인 변호사에 의해 사전에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청 대리인 변호사에 의한 환가 해소 행위는 채권자에 있어서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자산 가치가 급속히 열화되거나 채권 회수가 곤란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산 가치 감소나 은닉이 위험 내지 위심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리인 변호사가 환가 해소 행위를 하는 경우는 상당하지 않으며 환가 해소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제인이 실시하여야 한다. 관제인은 재판소가 선임하고 감독을 받아 선관주의 의무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며 신입 대리인인 변호사와 그 지위나 권능이 크게 다른 것은 분명하다. 하물며 신청 대리인 변호사가 상당히 고액의 변호사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아니한 환가 해소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자산 부채 등에 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신속한 파산 신청을 게을리하는 것은 파산제도의 의의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파산 신청 적정 보수액 산출에 있어서는 신청 대리인 변호사가 실시한 사무 처리가 이상의 관점에서 비추어 적정했는지 여부가 본건 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변호사연합회, 우리나라 이제 대한변협이죠.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사건의 난이도, 시간 및 노력, 기타 사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건 신합의 중 126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무의 제공과 합리적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며 채권자를 해친다. 그래서 총 최초에 189만 원, 증액행기 294만 원, 이 파산관제인이 63만 원을 초과하는 254만 원은 이제 부당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그 중간이 126만 원 정도는 인정해줬대요. 그래서 검토, 위 판례는 자기 파산을 신청한 변호사가 파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파산 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된 적정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무의 제공과 합리적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며 사행위 부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정한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2004년 2월 26일 변호사 규칙 2조 및 변호사 직무 규정 24조는 변호사의 보수는 경제적 이익, 사건의 난이도, 시간 및 노력, 그 밖의 사정에 비춰볼 때 적정하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은 채무 총액이나 채권자 수, 채무자 수, 영업 종료, 사업소 폐쇄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파산관제에 대해 자산 및 사물을 인계받기 위한 업무의 다과를 검토한 후 보수를 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파산관제인으로서는 파산자로부터 신청 대리인에게 지급된 보수 금액이 영무의 제공과 합리적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개인 파산에서는 뭐 한 500에서 700까지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죠. 사건이 진짜 막 복잡하고 변호사 뭐 사업 정리할 게 많고 채권자도 수십 명이고 부동산도 막 어지럽게 넣게 있고 경매 사건도 있고 뭐 동산 한가 사건도 있고 이런 경우는 1000이 아니라 뭐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죠. 채권자 수가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 뭐 개인 사건도 그렇고 법인 사건도 그렇고 임차인이 다 채권자죠. 그러면 뭐 보통 80명에서 100명 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산관제인 예납 비용도 200에서 300 정도 되죠. 그럼 신청 대리인도 오히려 그 이상으로 많은 초반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튼 사건의 난이도라든가 채권자의 수, 채무자의 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재산 정도, 뭐 사업소 폐쇄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하게 받는 게 중요하죠. 신청 대리인이 산일 방지, 뭐 재산은 이제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는 의미죠. 도쿄지방재판소 2013년 판례가 있습니다. 파산회사와 신청 대리인 사이 파산 신청 관련된 유임계약 체결 전후에 파산회사의 대표이사가 파산회사로부터 임원 보수 4개월분을 수령하고 이를 소비한 사안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신청 대리인을 피고로 하여 신청 대리인은 피고회사의 재산이 파산관제인에게 인계될 때까지 산일하지 않도록 조치할 법적 의무를 지는 바 피고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결과 파산재단을 구성해야 할 재산이 살인되었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표이사가 4개월분을 수령한 거를 이제 문제 삼은 거죠. 월급을 파산 이제 위임계약 체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A사 대표이사 B는 2011년 8월 25일 거액의 부채를 진 A사의 정리수 다음에 대해 상담하기에 변호사 Y 사무실을 방문하여 Y와 면담하였다. B가 대표이사가 Y에 대해 A사에 관한 사정, 채권자 수, A사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설명했다. 그런데 Y는 변호사죠. 파산 절차를 선택할 것을 권했다. B는 Y에게, 변호사에게 자신이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수령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이에 대해 Y는 A사의 잡무 정리도 있고 당신도 생활이 있을 테니까 라는 설명을 했다. 그때 Y는 B에 대해 임원 보수를 수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회사가 어느 정도 어려워지면 대표이사의 어떤 급여 등을 가져가는 거는 참 문제가 되죠. B는 대표이사는 Y 설명을 듣고 A사의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을 Y에게 의뢰했다. 대표이사는 이제 파산은 인정하고 비개인이 부채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한다는 취지를 알렸으며 비개인이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은 의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만 맡긴 겁니다. 2011년 11월 18일 Y는 변호사죠. A사의 파산 절차 법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7일 A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비슷하죠. 한 달 내에 이제 파산 절차 선고, 우리나라는 일본은 개시, 한국은 선고라고 하죠.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변호사가 X가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됐습니다. A사는 법인이죠. B와 대표이사와 변호사의 면담일에 전후하여 같은 해 8월 24일부터 같은 날 29일까지 거래처로부터 영업보증금 및 PC구입 등 합계 698만 엔, 우리나라 돈은 6,900, 한 7천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이후 B는 대표이사는 A사로부터 4개월치 임원보수 엄청 받아갔네요. 다 받아갔네요. 515만 원, 5,15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걸 소비했다라고 합니다. 좀 문제죠,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파산관인 X는 회사의 신청 대리인 Y를 피고로 하여 Y 과실로, 즉 Y 변호사가 너가 대표이사가 월급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거 가져가면은 편파 변제해도 될 수 있죠. Y사의 과일 잘못 알려줘서 변호사의 과실로 A사의 재산 산일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해야 할 A사의 재산을 산일시켰다고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판례 요지를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동인이 파산 신청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제인에게 인계될 때까지 재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 재산 산일 방지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재산 감소 방지 의무죠. 산일이라는 건 좀 흩어질 산 21자 한자인데 너무 어렵죠. 그러면 재산 방지 감소 의무라고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죠. 또 정식 유임계약 체결 전이라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는 특수한 신뢰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유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로서 직책을 다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의뢰자의 상담 내용에 따른 선관주의를 칩니다. 본건에서는 2011년 8월,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기 한 3달 전이죠. 8월 25일에 B가 실시한 설명에 의해 A사에는 정리한 자산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으로써 변호사로서는 상기 선관주의임으로써 유임계약 후 A사의 자산 관리는 원칙적으로 Y가 하는 일 등을 설명하고 유임계약 후에는 재산산일 방지임으로써 상기 설명과 더불어 A사의 예적금 통장 등을 법무법인에서 보관하는 것 혹은 Y 개설에 걸리는 A사의 재산관리용 예치금 계좌에 예적금, 현금 등을 입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지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또 Y는 같은 날 A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동인이 급여 수령 여부를 묻는 중 이사의 임원보수 청구권은 일반 파산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원보수의 수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런 걸 좀 전부 설명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야, 일본은 되게 철저하네. 우리나라는 변호사한테 와서 파산 신청하겠습니다 해도 별도로
법무법인에서 뭐 계좌를 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럴 필요도 있죠. 돈을 여기다 넣어라. 파산 신청 개시 전까지 그 계좌를 동결하는 거죠. 못 나가게. 근데 임원 보수는 당연히 못 가져간다. 그것도 파산 채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유임계약 후에는 재산 산일 방지임으로써 상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했습니다. A사의 파산 시점까지 사이에 B가 실시한 구체적 노무의 내용을 파악하여 노동권성이 있는 부분이 판정, 노동채권성이 있는 부분이 지급 여부 등을 판단을 적절히 하고, 그러니까 일을 적절히 했는지, 이런 걸 좀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그냥 놀고 먹었는지, 이런 거를 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제 판단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하고 타당한 범위에서 지불을 하는 등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인정 사실과 같이 Y는 B에 대해 상기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파산회사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Y에게는 재산 상실 방지 의무 위반이 인정됐다. 변호사도 이거 이제 그래서 위 판례는 채무자로부터 파산자로부터 파산 절차 개시 신청에 관하여 위임받은 신청 대리는 파산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관제인에게 인계될 때까지 재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 재산산일 방지 의무를 지고 정식 위임 체결 전이라도 변호사는 의뢰인과 특수한 신뢰관계에 서는 것이므로 위임계약 체결 후 변호사로서의 직책을 다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의뢰자의 상담 내용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본건에서는 신청대리는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파산회사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대리에게는 재산산일 방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파산회사의 대표자가 파산회사부터 임원부수를 수령하고 소비한 금원 515만 엔, 우리나라 돈은 5천만 원 넘습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파산 사건 맡기려다가 아주 폭 붙인 거죠. 이미 말했듯이 파산 신청에서의 신청 대리인은 채무자가 편파 변제나 재산의 부당 처분 등 채권자 이익 평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파산재단을 구성해야 할 재산이 채무자에 부당하게 감소산일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산 보전에 노력하는 등의 공정 성실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신청 대리인의 재산 상실 방지 의무 위반을 인정한 상기 판례는 이상의 이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를 전제로 한 경우 파산관지인으로서는 중립대리인이 적절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 위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해야 하는 재산이 산일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청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상기 판례가 말하는 신청대리 재산산일 방지 의무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 위반시 효과, 재산산일 방지 의무와 유임계약에 따른 파산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나 앞서 언급한 공정성실 의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 원래 신청대리는 누구에 대해서 재산산일 방지 의무를 짓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상기 판례는 채무자와 동인이 파산 신청에 관한 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제인이 인계할 때까지 그 재산이 흐트러지지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라고 판시할 뿐 이러한 점에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대리인이 계약관계에 있는 파산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어떤 근거에 관하여 공정성실 의무를 질 것인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며 상기 재산산일 방지 의무와의 관계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